엄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올게요. 민수야, 여긴 어디니? 왜 이렇게 외진데로? 그냥 조용한 관광지야. 가이드도 오기로 했어. 하지만 몇 시간 뒤 해는 지고 민수는 돌아오지 않는데 민수야, 민수야, 제발 돌아와 줘.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 해외여행이 지옥의 시작이었던 어느 어머니의 기록입니다. 아들이 준비한 어머니의 첫 해외여행. 그런데 어머니는 타지 중국에서 돌아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과연 그 여행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연립주택 2층 75세 박순자 할머니는 또다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예요. 술 냄새와 함께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문 열어! 돈 좀 줘! 40대 중반의 아들 민수가 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아들의 모습이 한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었어요. 또 술 마셨구나. 들어와서 물이라도 마시고. 물은 무슨 물? 돈만 주면 돼! 민수는 엄마의 말을 자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카드값 내야 하는데 50만 원만 줘. 지난번에 준 돈은 뭐 했니? 일주일 전에 100만 원 줬잖아. 그게 언제적 이야기야? 어차피 엄마 돈다. 내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미리 좀 받아서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이런 식으로만 찾아왔어요. 돈이 필요할 때, 술에 취했을 때, 그리고 화풀이할 곳이 필요할 때만요.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언제까지 살 것 같니? 이제 나도 늙어서. 에이, 또 그런 소리. 엄마는 100살까지 살 거야. 그러니까 돈 좀 줘봐. 민수는 엄마의 지갑을 뒤집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그런 아들을 말리려고 했지만 민수는 엄마를 밀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걸리적거리니깐 저리 좀 가 있어. 순자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아들을 키운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민수는 지갑에서 현금을 모두 꺼내고 나서야 만족한 듯 일어났습니다. 나올 줄 알고 현금 마치 찾아놓은 거야? 땡큐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때까지 돈 좀 준비해놔. 그렇게 말을 남기고 민수는 집을 나갔어요. 순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닦지 않았어요. 이미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일이 있고 2주가 지났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기다리고 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한 게 언제였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 들어가자. 민수야, 근데 무슨 일이니?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할까요? 순자는 의아했지만 아들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중국 여행 가고 싶지 않으세요? 중국 여행? 네. 대사에서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복리후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가려고 해요. 순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관심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니요. 정말이니? 민수야, 엄마는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서 더 가셔야죠.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좀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민수의 말투가 너무 다정해서 순자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아들에게서
이런 따뜻한 말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엄마는 여권만 만들면 돼요. 춘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5년을 살면서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뉴스에서만 보던 중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언제 갈 건데? 다음 달요. 3박 4일로 장가게 여행이에요.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스마트폰으로 장각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신비로운 산들과 구름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와, 정말 아름답구나.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그죠? 엄마, 꼭 같이 가요. 오늘 시청에 가서 바로 여권 신청부터 하세요.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춘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모자간의 따뜻함이었어요.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설레고 기뻤거든요. 아들이 변했구나. 이제 효자가 되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동안의 서운함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여행 준비에 바빴어요. 여권을 만들고 새 옷도 사고 중국에서 입을 한복도 챙겼습니다. 이웃들에게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순자 씨, 정말 부럽네요. 아들이 그렇게 속썩이더니 이제 철들었나 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민수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아들과의 첫 해외여행,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출발 당일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민수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엄마의 짐을 들어주고 공항 곳곳을 구경시켜주며 사진도 찍어줬습니다. 엄마, 첫 비행기인데 어때요? 무섭거나 하지 않아요? 신기하다. 정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구나. 이게 하늘을 나는 기분이구나. 무섭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해. 순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신기해했어요. 75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비행기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장가게에 도착한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웅장함이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실제로 있는 곳이구나. 사진은 진짜 이 웅장함을 반도 못 담았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더 멋진 곳들이 많이 있어요. 민수는 정성껏 엄마를 안내했습니다. 천자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아바타 촬영지를 구경하고 바이룽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절경을 감상했어요. 민수야, 꿈 같다. 정말 꿈 같아. 순자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그때마다 민수는 엄마의 사진을 찍어주고 함께 셀카도 찍었어요. 점심으로는 현지 요리를 먹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중국 음식이었지만 입맛에 맞았어요.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네. 민수야, 너도 많이 먹어라. 네, 엄마. 엄마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오후에는 장각의 국가삼림공원을 걸었습니다. 순자는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니까요. 엄마, 힘드시면 쉬어가요. 괜찮아. 이런 걸 언제 또 보겠니? 부지런히 걸어서 최대한 눈에 많이 담고 가야지. 저녁에는 호텔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민수는 엄마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주문해줬어요. 민수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이렇게 좋은데 와서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직 꿈만 같아. 엄마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순자는 행복에 겨워 잠들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효자였구나. 그동안 오해했구나 싶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멋진 곳을 가게 될까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엄마를 깨웠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려고 해요. 어디로 가는데? 비밀이에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순자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호텔을 나섰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민수가 관광버스가 아닌 택시를 탔어요. 민수야, 택시를 타는 거니?
네. 오늘 갈 곳은 좀 멀거든요. 택시가 편해요. 그래서 택시 대절해서 여기저기 다닐 거예요. 엄마도 피곤하지 않고 더 좋을 거예요. 택시 기사는 조선족으로 보이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잘 안내해 드릴게요. 민수는 기사와 중국어로 몇 마디 나누었습니다. 춘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민수야, 뭐라고 하는 거니? 아, 그냥 오늘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나중에는 비포장도로로 들어섰어요. 민수야, 여기가 맞니? 길이 너무 험한데. 맞아요. 엄마, 숨겨진 명소거든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곳이에요. 춘자는 불안했지만 아들을 믿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렇게 잘해줬는데 설마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겠어? 택시는 2시간 넘게 달려 한적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집들이 드문드문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어디니?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옛날 중국 황제들이 숨어 지낸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엄마를 한 낡은 집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은 거의 폐가 수준이었어요. 민수야, 여기가 정말 관광지 맞니? 너무 허름한데. 그럼요. 엄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입장료 내고 가이드 불러올게요. 민수는 택시기사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춘자는 혼자 남겨져 불안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집들은 모두 비어 있는 것 같았고 사람 기척도 없었어요. 30분이 지나도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민수야, 민수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민수가 간 방향으로 걸어봤지만 길을 잃을까봐 멀리 가지는 못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자 주변은 캄캄해졌습니다. 춘자는 그제야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어요. 민수야, 어디 있니? 민수야. 목이 쉴 때까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춘자는 그 허름한 집 처마 밑에 앉았습니다. 중국의 11월 밤은 생각보다 추웠어요. 얇은 외투만 입고 나온 게 후회됐습니다. 민수가 길을 잃은 걸까? 아니면 사고라도 난 걸까? 처음에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굳이 이런 외진 곳까지 와서 나를 혼자 둔 채 사라진 걸까? 그것도 아무 연락도 없이. 춘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지만 전혀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가 심해졌습니다. 춘자는 가져온 스카프로 몸을 감쌌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진 곳에서 혼자 밤을 보내야 한다니. 75년을 살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새벽 2시쯤 순자는 멀리서 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민수가 돌아오는 건 아닐까 싶어 일어나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차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다시 주저앉았어요. 새벽 내내 순자는 졸다가 깨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추위 때문에 제대로 잠들 수도 없었어요. 배도 고팠지만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순자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민수가 일부러 나를 여기 두고 간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엄마를 버리고 갈 리가 없잖아요. 2번째 밤이 되자 순자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일부러 버리고 간 것이라고요. 어제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해 탈수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니? 순자는 울면서 자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줬는데 그때 갑자기 어제 민수가
택시기사와 나눈 중국어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의 표정이 진지했고 택시기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설마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나? 춘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해외로 데려와서 버리려고 작정하고 계획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일까요? 하지만 자신의 재산이라고 해봤자 서울의 집과 약간의 예금, 연금이 전부였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절망감이 더해졌습니다. 이틀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물도 부족한 상태에서 75세의 노인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느껴졌어요. 여기서 죽는 건가? 이렇게 비참하게 내 인생의 말로가 타국에서 객사라니. 춘자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무관심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차가 멈추는 소리도 들렸어요. 춘자는 혹시나 싶어 일어났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춘자는 목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기 있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그 택시기사 김철수였습니다. 춘자를 보자 그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왜 아직 여기 계세요? 기사님, 우리 아들이 어디 갔는지. 춘자는 울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철수는 순자를 부축해서 차로 데려갔어요. 할머니, 물부터 드세요. 김철수가 준 물을 마시고 나서야 순자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기사님, 우리 아들 못 봤어요. 어제부터 사라졌는데. 김철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사실은 네, 어제 아들분을 공항에 데려다 드렸습니다. 춘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철수를 바라봤어요. 공항에. 왜요? 할머니를 두고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춘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간 것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민수가 왜? 김철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할머니 재산을 처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춘자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이런 짓을 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걱정돼서 혼자신데 괜찮냐고 물으니 다른 사람이 데리러 온다고 해서 그런가 했는데 전화 내용을 듣고 아무래도 찝찝해서 다시 왔습니다. 김철수는 조선족이었지만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도 유창했고 한국 사람들의 정서도 이해했습니다. 할머니, 한국 영사관에 가야 해요. 거기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사관이 뭐예요? 한국 정부에서 해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에요. 춘자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이렇게 버리주리야. 김철수는 순자를 장각에 시내 한국 영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영사관 직원들은 순자의 상황을 듣고 크게 놀랐어요. 할머니, 정말 아드님이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믿고 싶지 않지만. 영사관에서는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춘자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항공편을 예약해줬어요. 할머니, 한국에 도착하시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거든요. 경찰서예요? 네,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기죄도 될 수 있고요. 춘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식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김철수는 영사관 직원들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버렸는지, 그리고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할머니,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영사관 직원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틀 후 순자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김철수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순자는 김철수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타인의 양심이 자신을 구원해 준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자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인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야? 순자는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 중국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 집 자물쇠가 왜 바뀌었죠? 아, 민수 씨가 어제 와서 바꿨어요. 엄마가 치매 기미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이 없는 사이에 집에 자물쇠까지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들도 왔다 갔어요. 집을 팔 준비를 하는 것 같던데.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또 언제 온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순자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순자는 이웃집에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어르신, 정말 아드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경찰관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해외에 버리고 온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중국 영사관에서도 확인했으니까요. 순자는 영사관에서 받은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김철수 기사의 증언서도 있었어요. 일단 유기죄와 사기죄로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아드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집 자물쇠도 바꿔놨더라고요. 전화도 번호가 바뀌었는지 받지도 않고. 경찰은 즉시 민수의 소재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수를 찾아냈어요. 민수는 순자의 집에서 애인과 함께 살려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고 있었어요. 박민수 씨, 어머니를 중국에 버린 유기죄와 사기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 민수는 애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발뺌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는 중국에서 관광하고 계시는데요? 어머님이 이미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발장을 제출하셨고요. 민수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엄마가 살아서 돌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럴 리가. 어떻게? 김철수라는 택시기사가 어머님을 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증언하기로 했고요. 민수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애인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변명은 서로 가셔서 조사 과정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민수는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민수의 치밀한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어머니를 중국에 버리고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사업빚도 있고 애인과 결혼도 해야 하고. 민수는 어머니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 전에 재산을 차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겁니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중국에서 살게 하려고. 말은 안 통해도 누군가는 구해줘서 살아갈 줄 알았.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민수의 계획은 명백히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75세 노인을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의 외진 곳에 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살인행위나 다름없었어요. 휴대폰 통화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민수는 중국에서 애인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제 끝났어. 늙은 것 처리했으니까 우리 마음껏 살 수 있어. 정말 죽을까? 그럼 저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나겠어? 며칠 안에 끝날 거야. 이 통화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구치소에서 민수는 어머니와 면회를 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정말 네가 그런 짓을 했니?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뭐. 그냥 버리고 싶었다고. 75년을 키워준 엄마를.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네가 나한테 용서를 바라. 순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민수야,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이틀 동안 굶고 추위에 떨면서 죽을 뻔했는데 엄마, 더 가슴 찢어지는 건 뭔지 알아? 네가 그렇게 효자 행세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아들이 변했구나. 이제 효자가 되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순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엄마. 진짜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몇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유기죄, 사기죄, 살인미수죄로 기소됐어요.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자식이 부모를 해외에 버린 사건이라는 것이 큰 화제가 됐거든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속여 중국으로 데려간 후 언어가 통하지 않고 교통편도 없는 외진 곳에 버렸습니다. 검사는 민수의 죄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죽기를 바라며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수를 변호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 뿐 어머니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통화 기록이 이를 반박했습니다. 김철수도 한국에 와서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분명히 계획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나눈 대화로 봐서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버릴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자도 법정에서 증언했어요.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죽음으로 이어질 뻔했어요. 택시기사님 오지 않았다면 저는 몇십 년이 지나 유골로 발견되었겠죠. 순자의 증언을 들으며 방청석에서는 한숨 소리가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민수에게 유기죄, 사기죄,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호사는 항소를 권했지만 민수는 거부했어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판결 후 민수는 다시 한번 어머니를 만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거부했어요. 더 이상 볼 일 없어요. 저는 이미 그날 이후로 아들을 지웠습니다. 민수는 교도소로 향했고 순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민수가 바꿔놓은 집 자물쇠를 다시 바꾸고 도난당한 돈을 찾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았어요. 다행히 민수가 빼낸 돈은 대부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순자는 김철수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후로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할머니가 무사히 한국에 돌아가신 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철수는 편지에서 자신도 부모를 일찍 여인 후 홀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자의 상황이 더욱 안타까웠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고마워하셨지만 사실 저야말로 할머니께 감사해요. 양심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요. 순자는 김철수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기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아직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순자는 이제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대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혼자 사는 다른 노인들과 모임도 만들었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가 교도소에 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이제 많이 회복됐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믿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마음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춘자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만나야 할까요? 결국 순자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거든요. 민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교도소 생활이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말해봐. 춘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뭘 하니? 춘자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민수는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하지만 네가 진짜 후회하고 있다면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라. 대신 엄마는 네 인생에서 지워. 나도 그렇게 할 테니 춘자는 일어섰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민수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계속 울었습니다. 민수는 5년 후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지는 않았어요. 대신 다른 도시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멀리서 어머니 소식을 들었어요.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다른 노인분들과 여행도 다니신다고 했어요. 민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 수 있었거든요. 춘자는 정말로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끔 한국에 오면 만나기도 했어요. 김철수는 순자에게 아들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할머니, 올해도 중국 여행 가실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베이징에 가보려고 해. 춘자는 이제 해외여행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곳을 보고 싶어 했어요.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었거든요. 민수는 멀리서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빼앗으려 했던 어머니의 행복을 어머니 스스로 되찾아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요.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일을 저질렀으니까요. 민수는 조용히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거든요. 여러분, 박순자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아들이 준비한 여행이라 믿고 따라간 길, 그 끝엔 믿을 수 없는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님은 그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다시 삶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가족이라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누구보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빛나는 삶의 기록은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 있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